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추석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휴장을 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은 장이 열렸죠. 글로벌 시장 장이 열리는 동안에 뭐 특히 어쨌든 미국 시장 흐름들도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올려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뭐 다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만 한 번 더 올라가 버리면 신고가를 낼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상승이 한 번 나타나면서 크게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이 출발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전에 판단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이 아주 크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근 상승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원인적인 부분이라면 계속해서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고, 연준은 뭐 심지어 한 달에 20번씩 금리를 인하해라, 제로금리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9월 11일 날도 연준을 엄청나게 이 멍청이들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었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거야. 어쨌든 10월 초에 하기로 했지 않냐. 그리고 10월 초에 하기 전에 실무자 회담을 먼저 하기로 했다. 9월 말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인들. 그래서 이제 ECB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양쪽 완화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러든 저러든 그러다 보니까요,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는, 사실 독립성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만한 국가들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아무튼 간에 22 금리 인하 및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 재개 기대감들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의 FMC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목요일 영향을 받을 텐데, 그때도 금리가 인하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 있다 보니까 시장은 자꾸자꾸 조금씩 더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겠죠.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악재적인 부분들이라면 사우디에서 지금 공격을 당했죠.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두 군데가 공격을 당하면서 오늘 유가가 10% 넘는 폭등을 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 오늘 마이너스 1.2% 이상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악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악재가 되려면 전쟁이 실제로 터져야 되고, 단기적 그 어떤 일시적인 공격을 받는 정도로는 큰 우려감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누구 소행인지 우리는 아는데 걔네가 확실하면은 공격해버릴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림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역시도 다시 그러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뭐 이란을 공격할 거라고 했는데 안 했어, 뭐 이런 등등등등의 또 무조건 시장을 안도감적으로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국제유가 폭등 부분들이 아침 시장에 마이너스를 들어갔다가, 하지만 시장은 경기 상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더 할 거야, 어쨌든 돈을 더 풀 거야,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거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쳤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주 부분들에서는 최소한 FMC라도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목요일 정도부터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흔들리고 왔다 갔다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 9월 4일부터 뚫리면서 연속적으로 단 하루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까지도 그대로 그냥 쳐 올렸습니다. 그죠? 약간 2주 정도 거의 하루도 밀리지 않고, 다만 이제 1년 9개월 정도 가깝게 하락이 나온 하락 추세, 그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는 상당히 길게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여기는 특히나 크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장기 하락 추세 부분들이 지금 뚫려 있죠. 지금 막 뚫었죠.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뚫었던 적, 여기는 특히나 뚫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일단 우리는 요 꼭지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이 특이한 현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가도 이게 아니다. 다시 이제 하락으로 크게 들어간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뚫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뚫렸을 때에도 조만간 다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마찬가지 여기 지난번 큰 하락을 마쳤던 구간도 이 라인을 넘어갔다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이제 차실험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뚫렸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구간들도 있었고, 사실 여기도 짧지는 않죠. 일주일 정도는 뚫어놓고 그 위에서 놀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그런 부분들 이고, 이 라인을 넘어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콜 비중을 상당히 크게 높이는 부분은 조금은 그렇지 않냐라는 부분과 좀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과,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은 FOMC가 결정되는 우리 시장으로 수요일날 비중적인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기대감 때문에 여기 위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2050포인트 위에서 아직 놀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타 정도 수준에서만 사고 팔고, 그 다음에 풋 비중을 좀 확실하게 다시 늘리는, 이전에 우리가 한번 크게 수익을 했었던 이러한 구간처럼 나오려면 최소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0월 초에 미국과 중국 간에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또 빠그라지는, 사실 이때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대감이 올랐다가 안 돼서 빠그라지고, 기대감이 올랐다가 안 돼서 꼬꾸라지고, 기대감이 올랐다가 안 돼서 폭락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도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선 끝나면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2 마찬가지로 이제 미 연준에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6월 그 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G20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로 괜찮겠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뭔가가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냈던 부분들로 그때까지 안 빠졌던 부분들, 중간에 한번 흔들기는 있었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이런 중간 흔들기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올리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부분들로 일단 이번에 큰 4파, 큰 4파의 움직임이 마무리 될 수 있는 포인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당장 여기서는 콜을 막 늘리려기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콜 비중을 다시 본다거나,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눌림목을 이용해서 풋을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고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렀다가 한 번 더 치게 되면 1, 2, 3, 4, 5가 이제 되고 4파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제 5파 하락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예전에 기다렸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실 작은 5파를 기다렸어요. 이 내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 저점을 살짝 깨는 세부적인 그런 작은 파동에서의 5파를 기다렸는데, 그 5파는 이제 실패로 끝났다.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것보단 더 상위 개념의 파동입니다. 더 큰 5의 파동 부분들이 그 나오는 부분들일 것이고, 작년 10월과 비교를 좀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6월, 7월 해서 큰 폭락이 있었고, 올해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시기적 부분에서 큰 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횡보 기간이 길었죠. 횡보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에서 상당한 반대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녹이는 그런 작업.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뭐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저점을 깰 수 있는 부분들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폭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어쨌든요, 쉽게 생각을 해서 1년 12달 중에 한 번, 두 번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먹을 때 우리가 지난번 여기에서도 한 13배, 15배의 수익을 냈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그런 부분들, 이때는 거의 20배 가깝게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베팅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겠죠.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 하지만 먹을 때는 여기서 플러스 1000%,
200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절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할 때 무조건 몰빵이 아니라 내가 1년에 12달에 12번을 한번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할 베팅 금액을 투자할 자금을 12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수익이 크게 터지면 그 12로 쪼개는 자금이 커지겠죠. 전체가 커져 있으면 금액이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큰 흐름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크게 대박을 먹을 때는 콜로 먹을 거냐 아니면 풋으로 먹을 거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중 조절하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 포지션에 일부 물량을 가지고 해지를 걸어놓는, 그래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다시 오늘이 첫날이죠. 만기 끝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섣불리 풋을 당장 팍팍팍팍 잡으려고 하지 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당장은 일단 콜로 단타 매매 부분들은 집중해 나가면서 어쨌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FOMC 결과 나타나면서, 그럴 때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눌러지면 콜을 좀 다시 한번 사본다거나 또 풋을 또 비중을 줄여보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하면서 좀 더 올릴 가능성, 지난 6월 말처럼 G20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랑 그때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흐름들은 이런 정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 또 전략 다음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하시는 분들 꼭 되시기 바라겠고요. 성공 CF였습니다. 감사합니다.